될까? 그니까. 안 보는 날 없이. 응. 너 되게 캐릭터가 특이해가지고. 나 특이해? 너 진짜 특이하고. 이거는 응. 너가 진짜 열정을 가지고 재밌어야 되고, 동시에 끈기와 부지런해야 돼. 맞지. 그 솔직히 존버잖아. 맞아. 진짜 될 때까지 계속하는 거잖아. 이렇게 앉아서 입 터는 영상을 한국어로 만드는 게 정말 너무너무 오랜만인데 제가 다시 유튜브를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행 유튜브를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왕 간종을 하기로 한 거면 진짜 열심히 해봐야지. 일단 저는 세계 여행을 정말 오랫동안 한 사람이에요. 20대 대부분 그 여행으로 삶을 보내온 사람인데 여행을 하면서 여행 유튜브를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진짜 많이 해봤어요. 여행 유튜버 로 했던 채널들을 진짜 많이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진짜 비공개한 채널들도 많고 그런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꾸준히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일이다 싶어가지고 다시 제대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인 터키로 2주 동안 여행을 먼저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터키로 가는 직항이 진짜 많아요. 대한항공도 있고 이스탄불 에어라인도 있고 근데 그게 정말 너무 비싸요. 그리고 연휴를 껴서 가가지고 비행기 값이 겁나 비싼 거예요. 그래서 주로는 중국 남방항공이나 중국 동방항공으로 중국을 경유해서 가는데 이번에는 상해를 경유해서 갑니다. 그래서 첫 여행지로 상해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인천공항에서 상해 포동공항까지 가는 상해항공을 이용했는데요. 2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데도 기내식을 주더라고요.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포동공항에서 상해 중심지까지는 거리가 꽤 되는데 지하철, 버스, 택시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중 저는 가장 저렴하고 빠른 마그레브로 이동했습니다. 상해 마그레브는 시속 300km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기 부상 열차라고 해요. 마그레브 표는 당일 왕복에 80위엔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마그레브에서 온두라스 가족분들을 만났어요. 온두라스 밖에서 온두라스 사람을 만난 게 처음이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덕분에 별의별 얘기 다 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시내까지 왔어요. 근데 시내를 가려면 중간에 지하철을 한번 환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표를 사야 되는데 제가 중국 유심이 없어서 위챗페이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짜증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전날 잠도 잘 못 잤고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 다시 찍으려고 하니까 그게 좀 부담스럽고 스트레스가 됐나 봐요. 그래서 중국은 다운받아야 되는 앱도 너무 많고 지하철도 너무 어렵다 라는 그런 좀 짜증이 섞인 말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두라스 아저씨가 너무 당연한 근본적인 말을 해주셨어요. 원래 새로운 나라에 가면 불편한 게 당연한 거고 근데 여행자는 그걸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배워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와, 이 너무 당연한 말 덕분에 지금 내가 여행자로서 마음가짐이 안 되어 있구나를 깨달으면서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행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상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내까지 잘 도착했고요. 인민광장역에 내려서 시내까지 한 1시간 정도 시내 구경하면서 걸었습니다. 상해는 관광지가 다 밀집되어 있고 도보가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걷기에도 아주 좋았어요. 15년 전에도 상해는 진짜 메트로폴리탄 그 자체였는데 지금 진짜 너무 멋있다. 여기 진짜 거의 와 진짜 약간 타임스퀘어 같은 느낌이에요. 상해가 경유지긴 하지만 그래도 오기 전에 상해 여행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을 엄청 많이 보고 왔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 가볼 것 같아가지고 난징동루랑 예워만 보고 와야겠다 생각하고 그냥 가고 있었는데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신세계백화점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라는 스타벅스 리저브 등등 랜드마크들이 그냥 보여가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람 진짜 많고 도시가 진짜 멋있어요. 특히 상해에서 가장 유명한 번화가인 난징동루는 진짜 스케일이 장난 아니었어요. 중국은 확실히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규모 면에서는 웬만한 국제도시들을 그냥 다 바르는 것 같았어요. 강남이랑 또 비교가 안 되긴 하는데 굳이 설명하자면 테헤란로가 도보 30분 가까이 계속 이어지는 느낌?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화웨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엄청 큰 대로가 진짜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요. 진짜 타임스퀘어 스케일에 그걸로 비교가 안 돼. 몇 배 할 것도 없고 엄청 진짜 대륙의 스케일. 사방팔방 너무 화려해가지고 걷는 동안 너무 재밌었습니다. 시간만 넉넉했으면 안에 들어가 보고 싶은 것도 진짜 많았어요. 중국이 땅이 넓은데 시차가 다 통일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6시도 안 됐는데 어둑어둑합니다. 그렇게 밤거리 구경하면서 해가 질 때쯤 하니 예원에 도착했어요. 한물 지나긴 했지만 요즘 중국 오면 꼭 해봐야 하는 체험 있잖아요. 한품 메이크업. 그래서 저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제대로 관종이 되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상의가 되게 유행하는 한프 메이크업을 받으러 왔습니다. 밖에 옷이 되게 많은데 그 옷을 고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중국스러운 그런 거를 선택을 했고 메이크업도 진짜 빡세고 화려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메이크업도 좀 빡세게 받는 김에 진짜 오랜만에 서클 렌즈도 꼈습니다. 먼저 도착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쪽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아니면 인스타그램 보고 원하시는 사진 골라온 거 있으면 그거 보여드리면 그대로 해주십니다. 그리고 클렌징 티슈 같은 거를 주시는데요. 그걸로 스스로 얼굴을 이렇게 세척하시면 됩니다. 저는 선크림만 바르고 온 상태여가지고 지울 게 많이 없긴 했는데 네, 이렇게 얼굴을 씻고 나면 바로 베이스 화장이 들어가는데요. 거의 물감 칠하듯이 아주 두꺼운 베이스를 얼굴에다가 얹어주십니다. 그리고는 똑똑똑똑 두드려서 이렇게 흡수도 잘 시켜주시고요. 꾹꾹 눌러가지고 모공이나 이런 것들도 눌러주십니다. 네, 아주 꼼꼼하게 눌러주세요. 그렇게 한 겹 바르고 나면 이제 그 위로 또 바릅니다. 피부 화장만 거의 한 2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진짜 끝도 없이 덧바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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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발라요. 중국 사람들이 아무래도 백옥같이 하얀 피부를 좋아하다 보니까 화장을 진짜 이렇게 달걀 귀신처럼 하얀색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살색도 아니고 그냥 하얀색이거든요. 다 바른 모습은 지금 이런 상태고요. 얼굴이 좀 하얗다 보니까 이제 몸도 톤을 맞춰주는데요. 목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얗게 되는 하이트 크림 이런 거를 이렇게 다 발라주십니다. 뒷목에도 발라주세요. 가슴에도 발라주시고요. 아주 많이 발라주십니다. 이걸 손이랑 팔에 또 발라주십니다. 색깔이 확실히 확 밝아져요. 창백해 보이는 톤 있잖아요. 펠톤, 완전 펠톤이 됩니다. 그렇게 다 바르고 나면 다시 한번 더 파우더, 하얀 파우더로 이제 유분기를 조금 잡아줍니다. 이게 굉장히 번들번들 거리거든요. 그 위에 화장이 안 먹을 것 같을 정도로 번들번들 거려요. 미끌미끌한 그런 느낌? 그래서 파우더로 유분기를 좀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파우더도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르고 나면 또 거기서도 더 하얘집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피부 화장을 마치면 이제 헤어도 해주시는데요. 이게 헤어가 진짜 대박이에요. 먼저 머리에 이렇게 동그란 가발 같은 거를 올립니다. 그리고 제 머리카락을 조금씩 빼가지고 이 가발을 덮어서 가발인 거를 티가 안 나게 고정을 시킵니다. 헤어 해주시는 분이 손이 진짜 빠르고 완전 프로페셔널 하셨어요. 저는 이런 머리를 처음 해보니까 뭐 하는 거지? 도무지 감이 안 잡혔거든요. 근데 진짜 척척척척 하시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为什么剪个口啊？ Yes or no? I don't know. What do you think? 그리고 헤어랑 메이크업 하시면서 제 의견을 계속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 스타일을 잘 모르다 보니까 뭐가 예쁜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다 알아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림머리를 고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는 뒤에 아주 긴 가발을 붙여주시는데요. 이 가발도 엄청 무거웠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이 동글동글한 머리 모양의 가발들을 진짜 한 5개, 6개 정도 붙여주시는데 이것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계속 점차 무거워집니다. 이 수많은 가발들을 고정을 시키느라고 실핀도 머리 한 100개 정도 꽂힌 것 같아요. 100개 더 썼을 수도 있어요. 진짜 계속 꽂아요, 실핀을. 그렇게 머리만 대충 한 30분 정도 만져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색조 메이크업을 해주셨는데요. 쉐딩이 진짜 장난 아니게 들어가요. 얼굴을 완전 박살내줍니다. 그리고 코도 완전 뾰족하게 세워줍니다. 제가 콧볼이 되게 넓은 편인데 그 넓은 면적을 다 까맣게 칠해가지고 콧볼을 완전 축소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제 눈에 음영 메이크업을 해주시는데요. 눈 섀도우를 아주 시뻘건 색깔로 해주십니다. 아주 빨간 섀도우로 해줘요. 그래서 처음에 음영이 좀 덜 들어갔을 때는 눈이 왜 이렇게 빨갛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뻘건 섀도우를 써주십니다. 섀도우를 바르고 그리고 아이라인을 해가지고 눈의 윤곽을 조금 더 잡아주고 다크서클 있는 위치에 또 똑같은 아이라이너를 가지고 또 한 번 더 애교살처럼 엄청 볼록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처음에 이게 뭐지? 엥? 이런 느낌이었는데 하면 할수록 자연스러워지고 눈도 더 커지고 예뻐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하얀색 하이라이터로 눈 밑에도 음영을 넣어주고요. 코 옆에도 음영을 넣어주고요. 인중이나 이런 데 곳곳에 음영을 넣어줍니다. 이게 약간 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하이라이트가 되면서도 반짝반짝거려가지고 조명 밑에서 보면 정말 예뻐 보여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평범합니다. 뷰러로 속눈썹 올려주고요. 속눈썹 붙여주고요.
마스카라 해주고요.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게 마스카라를 눈을 위로 지켜뜨고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밑으로 깐 상태에서 마스카라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조금 특이했어요. 그리고 쌍태도 붙여주셨습니다. 그것도 무려 2개나 붙여주셨어요. 저는 쌍태를 섀도우 하기 전에 붙이는 줄 알았는데 섀도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붙이더라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기본적인 화장은 얼추 끝났고요. 조금 디테일을 추가를 하면서 이제 헤어 장신구를 달아주십니다. 머리 장신구도 진짜 많았는데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가지고 머리에 아주 많이 꽂아주십니다.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놓은 가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로 이 머리 장신구들을 끝도 없이 붙여주시는데 이 머리 장신구가 하나씩 더해질수록 엄청 화려해져요. 이렇게 두 분에서 붙어가지고 머리도 해주시고 얼굴에 큐빅까지 반짝반짝 달아주고 나면 얼추 마무리가 되는데요. 토탈 메이크업이랑 헤어 받는데 걸린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1시간 반 동안 끊임없이 외모가 다이나믹하게 변하니까 메이크업 받는 동안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아니, 我是韩国人。他说我是 됐어요. 韩国人。谢谢。你好。 이렇게 해서 무려 1시간 반 동안 메이크업을 받아봤는데요.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화장이라기보다는 분장에 가까운 느낌이긴 한데 이렇게 하면 진짜 누구나 예뻐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실물을 카메라로 잘 못 담는데 실제로 보면 엄청 더 화려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조명이 있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 이 가게를 잠깐 소개를 하자면 여기는 상하이 위위안 근처에 있는 한보 체험 스튜디오이고요. 주소는 중국어라서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자세한 위치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샤오홍수나 위챗으로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체험한 패키지는 698위안 패키지 체험인데요. 이게 촬영까지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거든요. 이 패키지에는 메이크업이랑 의상, 스타일링, 촬영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라서 가격이 좀 센 편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의상을 고르고 바로 안에 메이크업실이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도 있어요. 저는 여기 오기 한두 달 전에 예약을 했는데 예약할 때부터 너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고 가격도 되게 합리적이고 옵션도 되게 많고 그리고 아티스트 분들 실력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뭐 하나 대충대충 하는 게 없고 너무 정성스러운 손길이 느껴졌달까? 그래서 완전 추천하는 곳입니다. 여기 주소랑 위챗 번호를 남겨놓겠습니다. 이거 한때 SNS에서 너무 유행하고 제가 약간 좀 뒷북치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서 저도 솔직히 할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 거 진짜 하나도 후회가 안 돼요. 이렇게 재밌는 경험을 안 해봤으면 어쩔 뻔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과물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뭔가 내가 아닌 것 같아. 내 얼굴이 아닌 것 같아. 머리도 엄청 화려하고 얼굴도 엄청 화려하고 제가 쌍수를 했는데도 이렇게 쌍태까지 붙여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당연히 내 얼굴이 아니겠죠. 근데 사실 이 정도 느낌으로 화장을 하고 의상을 하고 헤어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누구나 다 똑같이 생겼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막 뭐를 많이 해주긴 하거든요. 근데 뭐 아무렴 어때? 예쁘면 그만이지. 근데 진짜 너무 재밌다. 진짜 너무 예뻐서 진짜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안 해봤으면 진짜 너무 후회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별로 안 유명하고 일본 분들한테 되게 유명한 곳인데 진짜 너무 잘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많이 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되게 유명한 곳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언제나 사람이 많고 공장형 그런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거부감이 좀 들었는데 여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로 만족도가 높은 곳이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메이크업 숍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화려한 복장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예원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막 부끄러운 느낌이 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그마치 1시간 반 동안이나 메이크업을 받았는데 진짜 그 정도 걸릴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머리도 제 머리가 거의 없어요. 머리를 계속 덧대고 장신구도 계속 덧대고 그래가지고 지금 머리 이렇게 하면 이렇게 쿵 떨어질 것처럼 되게 무거운 느낌이 드는데 머리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손이 아주 많이 가는 그런 메이크업이다. 그래서 한보 메이크업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좀 시간적 여유를 좀 갖고 오는 거를 추천합니다. 메이크업 받고 나오니까 이제 진짜 완전히 해가 져버렸어요. 어제 거의 밤새고 인천공항에서 오늘 바로 상의를 와가지고 진짜 오늘 하루 종일 되게 거지꼴로 돌아다녔는데 갑자기 이렇게 공주놀이를 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 메이크업이 끝나면 촬영 기사님들과
도보 3분거리에 있는 예원거리에 가서 촬영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촬영까지 포함된 패키지를 이용해서 촬영도 하고 왔는데요. 사실 제가 포징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너무 세세하게 디렉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같이 쭈뼛쭈뼛 어정쩡하신 분들도 사진 잘 찍으실 수 있습니다. 장소도 다양하고 소품도 다양하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사진을 고르는 재미도 되게 커요. 그리고 이러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몰래 사진 찍거나 이렇게 손 흔들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고 다니는데 반응이 없으면 그게 더 창피해서 반응해줘서 좀 고맙다? 관심 줘서 고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사진 찍을 소품들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사진도 처음 찍어봐서 사진 찍는 과정도 너무 재밌었고요. 이 사진 찍은 거에 대한 결과물도 바로 다음날 위챗이랑 지메일로 보내주십니다. 결과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의상, 메이크업, 사진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너무 좋았던 곳이어서 만약에 상해에서 왕포 메이크업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진짜 완전 추천합니다. 제가 몸이 진짜 뻣뻣해서 포징을 잘 못하는데도 되게 세세하게 디렉팅이 들어가지고 촬영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이렇게 찍은 결과물을 바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스스로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게 포징하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촬영도 거의 1시간 넘게 했는데 아 진짜 너무 디렉팅 잘해줘가지고 이렇게 예쁜 곳에서 이렇게 예쁜 옷 입고 촬영도 하다니 너무 신나는 경험이다. 아쉽지만 잘 놀았으니까 이제 해체쇼. 머리 해체하는데도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해체하는 데는 생각보다 되게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거의 10분에서 20분 사이로 빠르게 해체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체하고 옷도 갈아입고 바로 저는 상해 공항으로 떠났어요. 촬영 다 하고 난 다음에 기사님이 여기서 더 놀다 올래? 하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비행 시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더 못 놀고 사진만 찍고 후다닥 돌아왔습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이렇게 예쁘게 하고 더 오래 있을걸. 그리고 마그레브 왕복 티켓을 샀는데 마그레브 시간을 놓쳐가지고 지하철 타고 푸동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돌아왔고요. 생각해보니까 하루 종일 먹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육면을 거하게 시켜가지고 아주 흡입을 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아, 중국 음식 못 먹어보기 너무 아쉬워요. 어쩌다 보니 첫 번째 여행지가 상해가 됐는데요. 사실 상해는 저의 인생 첫 해외여행지기도 해요. 16년 전에 고등학교에서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이렇게 상해를 처음 왔던 게 저의 첫 해외여행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중국은 그냥 경유만 하다가 드디어 이제 상해를 처음 와보게 되었는데 그때도 진짜 상해가 우리나라 서울보다 더 스케일이 큰 도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이번에 오니까 진짜 월드 베스트다라는 생각이 빡 들었고 아, 이래서 대륙대륙 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중국을 좀 피했던 이유들이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언어적 진입장벽. 월화수목금토일도 한자로 쓸 수 없는 그런 문맹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되게 난이도가 높은 나라다 이렇게 느껴졌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쓰는 어플 중에 되게 다이렉트로 동시 통역처럼 해주는 어플이 있는 것 같아요. 걔가 근데 진짜 통역을 잘해요. 제가 발음이 안 좋은데도 이 말도 다 알아듣고 또 중국 사람들이 해주는 말도 한국어로 되게 매끄럽게 텍스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소통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염려했던 거는 중국만의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잖아요. 그게 필수고 중국에서 안 되는 게 있다라고 들어가지고 그 부분도 되게 신경이 쓰였는데 솔직히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진짜 위챗만 있으면 돼요. 그 위챗에서 텍스트하고 뭐 레저베이션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위챗 페이도 있어서 그걸로 그냥 결제하면서 다니고 이렇게 다니면 됩니다. 그래서 염려했던 부분이 생각보다 되게 없었다라는 점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상해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반나절 있는 거거든요. 관광지가 그래도 좀 되게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그 관광지 둘러보는 것도 되게 컴팩트 있게 볼 수 있었던 것도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상해를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되게 중국의 되게 역사적인 거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보이고 그리고 진짜 모던의 끝판왕 완전 현대적인 거 고층 빌딩 이런 것도 진짜 많이 보이고 그리고 중국 특유의 그 아시아풍 중국풍 플러스 유럽풍도 섞여 있어가지고 되게 골목골목 되게 다채롭고 눈이 되게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특별한 여행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상해 오기 전에 그 상해 관련된 비디오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쇼핑 관련된 거 위주가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쇼핑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할 게 많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경유지로서 너무 아쉬운 도시라서 다음에 진짜 각 잡고 진짜 오랫동안 한 번 더 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딱 하나 좀 불편했던 게 있었는데 제가 반나절 있는다고 심카드를 안 샀거든요. 심카드가 없으니까 알리페이 결제가 안 돼요.
그래서 결제도 와이파이 환경, 인터넷 환경에서만 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불편했습니다. 사실 제가 마그레브 그 왕복으로 샀는데 마그레브 막차시가 놓쳐가지고 그냥 지하철 타고 왔거든요. 근데 막 중국분이 그냥 결제해주시고 또 막 지나가다 만나 한국분이 막 핫스팟 해주시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행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지, 좀 오래 있었으면 좀 되게 불편했겠다. 와이파이 심카드는 꼭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짧고 짧았던 상해 여행 후기 끝!